조정은 의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언론의 노출도도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오해가 오해를 꼬리를 물면 저 백서가 나와도 아무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또 저 백서에 기술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저희 당이 얼마나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중하게 좀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의도 내전. 자, 오늘은 의도치 않은 앵커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출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총선 백서를 쓰고 있고 패인 분석이 또 한창인데 천목회는 대체로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고 있고 백서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분 모두 책임 있다.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동욱 당선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발 투수가 잘못했느냐 마무리 투수가 잘못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좀 크게 유익한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게임에 졌으면 그냥 진 건데 마무리를 잘못했다 선발을 잘못했다 이런 논쟁은 전혀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 저희 백서도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랄까요? 전체적인 보수 생태계 문제에 악화된 현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백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사실은 제가 당 회의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들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런 분석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군요. 자, 이정원 당선자께서는 국민의힘 내 논쟁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였었고 뭐 선발 투수 또 마무리 투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 부분들은 그 밑에 단계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예. 국정 전환을 그렇게 바라고 외쳤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뭐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국정 전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그리고 총선에서도 어떻게 빨리빨리 그 반응들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아하. 어떤 그런 선거 체제 뭐 총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그 백서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오늘 김현정 뉴스 출연을 했었고 근데 오늘 특위 모임도 했었는데 관련 장면을 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변화란 정말 어렵습니다. 변화에는 늘 저항이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저항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힘이 하나로 일치하는 순간 우리 국민의힘은 이기는 정당, 더 강한 정당으로 변모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자, 조정은 총선 백서특위위원장 오늘 김현정이 뉴스쇼에 나왔고 저도 오늘 현장에 나와서 좀 몇 마디 말씀 나눴는데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조정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예. 친한 또 친윤은 나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친한인지 친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정은 위원장이 예, 좀 더 오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백서 편찬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해가 아니라 아하. 뭐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예. 본인의 활동을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좋은데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국에서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예민한 시국에서 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조정은 의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언론의 노출도도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오해가 오해를 꼬리를 물면 저 백서가 나와도 아무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또 저 백서에 기술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저희 당이
얼마나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중하게 좀 행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백서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도 앞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는 듯한 조정은 의원이 아, 조정은 의원의 예, 위원장의 그런 말씀이 정도, 예, 그 아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의 그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언론 태도가? 보도를 보면 이제 예. 당 대표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부름이 있으면 뭐 늘 많은 후보들이 하는 얘기죠. 예. 근데 백서를 만드는 입장에서 저렇게 나가면은 이미 저 발언 몇만 이미 기존의 발언들로 백서의 신뢰는 이미 잃었다. 비용을 아끼는 건 얇게 만들어라. 아하.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신보성 선생께 이제 국민의힘 계시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뭐 대선 출정식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제 본인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제가 자기 드린 말씀 예. 아,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예. 이제 의구심 자체가 본인 자기 정치 아니냐. 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지적도 있으면 당내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 자체가 그렇다면 너무 백서 자체만 그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너무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입니까? 글쎄요, 뭐 필요하면 정치인이 예.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 모든 정치인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뭐 저는 뭐 제 생각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제할 것은 자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정치인으로 가는 빠른 길이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제라면 언론 인터뷰입니까? 언론 인터뷰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예. 또 백서의 방향에 대한 것들도 아. 필요 이상으로 백서는 그야말로 드라이하게 써야 되거든요. 예, 예. 백서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써야 되는데 예. 벌써부터 저기에 뭐 한동훈의 책임이다, 윤석열의 책임이다 이런 식의 어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각자의 희망사항이 걸려 있는 그런 단어들이 백서 편찬을 둘러싸고 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정훈 의원께서 이런 방송에 출연을 하더라도 예. 그런 세간의 오해와 억측들을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좀 누르고 본인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포지션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아까 우리 진수희 장관께서 아. 한숨을 후 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선거 끝나고 백서 만드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 그런데 그런가요?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아.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소리가 난다는 거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좀 오늘은 제가 화도 나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겠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아예 예. 이해 당사자들 빼고 외부에서 이 선거 과정을 관찰하고 이 분석한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생각도 외주를 줘라. 용역을 줘라. 네, 들었고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이게 전대를 앞두고 아주 예민한 그렇죠.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며칠 전에 왜 천목회라는 데서 뭐 맞아요. 5가지 페인을 쭉 나열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당장 그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이 주어가 빠졌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빼고 주어를 빼도 주어가 누군지 다 우리 박 실장님이 얘기하셔서 알잖아요. 우상단에 다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5가지에 더하면 이제 예를 들면 총선 그 선거 프레임을 잘못 짰다든지 예컨대 그다음에 캠페인 과정에서 너무 이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원톱 선대위를 꾸려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페인으로 그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원인이 되는 것만 그 지적을 하고 그거 관련해서 예. 뭐 의견도 듣고 해서 쓰면 되지 꼭 주어를 거기다 집어 넣게 되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네 누구 책임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네. 위주로 원인 위주로 드라이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네, 이정환 당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예. 근데 백서 특위위원장이면 백서로 말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아. 네, 민주당은 백서 안 만듭니까? 저희는 백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아직까지는. 승리를 저희 이제 나름 분석한 자료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연구원에서도 자료가 나왔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 공유하고 혹시 보고 뭐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네. 백서가 나오는데 승리의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위대한 영도력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 나오시면 공천에다가. 개혁 공천. 이렇게 네. 뭐
나오시진 않겠죠. 설마. 그 말씀은 혹시 국민의힘 백서에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실린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저는 백서와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네. 참 짤막하게 다시 한번 신동욱 말씀드리면 당선자. 혹시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저 친구는 어느 쪽인 것 같다라는 분석은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요. 우리 당선자께. 왜냐하면 네. 우리 조정훈 백서 팀장에 대해서 뭐 어느 편에 섰다 이런 네. 표현을 요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하. 제가 꼭 무슨 조 위원장을 저격하러 나온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한판 승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그거 아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조정훈 의원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정말 그 지금 다 무너진 폐허의 이 상황을 다시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백서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청사진이 되는 재건의 청사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청사진을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정말 당의 미래를 위한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좀 편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애당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거기 드립니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백서 편찬. 예. 네,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예, 정영환 네. 전 이제 공천관리위원장도 오늘 그 회의 갔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국민의힘이 그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보다 6석을 더 얻은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요 맥락은 어떻게 파악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박 실장님 말씀 주시죠. 삼자적 입장에서. 지난번보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 참패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건 지난번 총선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잖아요. 21대 총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어떤 기댄 측면이 있었던 거고 전 세계적 위기에서 지금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고 그런 위기도 아닌데 예. 여당이 참패했다는 거는 분명한 진짜 60 헌법 이후 처음이잖아요. 이 정도의 여당의 참패는 뭐 거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요. 전 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어디 당원도 아니니까 예. 그러면 항상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진단을 해야 음.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도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일단 사실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 공천 때문에 지지율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예. 사천 논란이 일면서. 그렇죠. 근데 3월 초에 이종섭 장관의 이른바 런종섭 장관 사태에다가 황상무 수석 얘기, 대파, 흔히 쓰리콤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한 수치들을 근간으로 한 좀 통찰력 있는 분석이 양쪽이 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자 이제 총선 백서 내용이 논란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백서가 이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차기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책임론이 커질 경우에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신동욱 당선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너무 해석이 나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백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대선 전략에 뭐 일부 좀 오류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된다고 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대표가 될 사람이 안 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유의 분석들은 대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분석들이죠. 본인이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예.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정치적 이유에서 하는 발언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백서 내용이 저희 당의 뭐 전체적인 권력 구도를 결정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저도 만약에 그 경우가 있다면 예.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의원이 사이가 나쁘구나. 그냥 그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백서가 그렇게 나온다 백서가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좀 많이 잃어서 아하, 그 그렇군요. 부분에는 조정훈 의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하.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매일 다루고 있고 하루에 1%씩 올라갔다가 이제 50%가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출마 가능성에 예, 출마 대해서 가능성. 말씀. 예, 전당대회. 제가 자꾸 기자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예. 제가 취재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드는데 사실 취재한 거는 전혀 없고요. 예.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예. 많은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선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나오실 거라고 예. 보신다. 예, 예. 아하.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
오랜 언론계 생활의 감으로 느끼면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연일 SNS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발언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 아이돌, 어린애, 총선 말아먹은 애 이게 좀 비판수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이런 비판을 다른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전 당선자께서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22대 총선에서 예. 패배한 그 수장이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의 내용은 일면 수긍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비판의 방식, 말과 표현의 방식이 조금 더 품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죠.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야를 떠나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때로는 뭐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니까 예. 품격을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품격도 품격이지만 팩트도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팩트도 많이 틀리시고 예. 저희가 그 홍준표 시장의 말의 표현 방식 때문에 정작 잊고 있는 것은 홍 시장님이 쓰시는 글과 말에 앞뒤에 그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고 팩트도 좀 틀리고 저희가 지금 왜 총선에 졌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먼저 총선 말아먹은 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예. 첫 번째는 총선을 말아먹었는지 안 말아먹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예. 한 위원장이 예. 애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의 그렇죠. 지금 나이가 벌써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예. 그 비대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표현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가 틀리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진수희 장관님. 홍 시장에 대해서 예. 저는 홍 시장에 대해서 늘 감탄하고 있는 게 예. 홍 시장은 묘한 특권을 갖고 계세요. 특권이요? 제가 아는 홍 시장은 또 이거 들으면 뭐 또 페이스북에다 한 줄 쓰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 얘기도 아마 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수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을 예. 바꾸세요. 입장을 바꾸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지적받거나 비판을 받지를 않으시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저러신 분 이렇게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뭐 면제되는 특권이랄까 이런 거를 누리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그 홍 시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줄기차게 그 비판을 하고 계신 예. 이유는 다들 그냥 뭐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대선 주자로서의 견제다. 견제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두둔하거나 덕담을 하시는 이유가 뭐 이제 경쟁을 하실 대상은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약간 입장이 변해서 뭐라고 또 조금 달라진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에 대해서. 그건 뭐 대통령까지는 이런 네, 표현이 네. 들어간 적은 있고요. 예. 네. 탄핵 국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할 수 없이 모시지만 뭐 네, 이런 그렇죠. 류의 표현을 예. 하셨는데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 아니다. 지금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인데 당연히 이 또 함께 만나는 것이 맞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신동욱 당선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진중권 교수가 왜 화를 내시는지 김정숙 여사에게는 혹시 안 물어보십니까? 예, 뭐 이제 자연인 예. 아니 오늘 무슨 기사가 또 하나 났길래 네. 예, 문다혜 씨 기사가 하나 났길래 혹시 그거는 안 물어보시나 정사위. 예.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역시 네. 그게 좀 이따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예, 잠깐 질문이 뭐였죠? 김 여사가 이제 예, 예. 캄보디아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 공식 행보를 이제 153일 만에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공개 행보가 지금 시작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 저는 뭐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특히 외국 그 뭐 정상이 오셨을 때 그 자리를 비워놓아도 될까요? 이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그리고 네. 뭐 명분이 있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특별히 명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셔야 할 일인데 뭐 다만 워낙 세간에 이제 논란이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또 비판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 부인이 이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앞으로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면 예.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를테면 다만
대통령 부인을 음.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할 때 그 음. 부분이 이를테면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하도록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국가적인 위신에도 맞지 않다. 동시에 외국 정상들이 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예. 대통령 부인이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것도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야당이 공격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 국가 정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외교. 관행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공격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당선인. 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시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왜 153일 만에 대통령의 부인이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됐을까요? 잘못된 정치적 공세, 정치적 희생이 돼서 153일 만에 못 나온 걸까요? 뭔가 두렵거나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예. 묘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뭐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네,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이번에 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검찰총장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찐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한 날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저는 아주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않고 뭐 소환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어서 그때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 아닌가 반론해 이런 주세요. 생각. 우리 이정환 당선인. 네. 우리 동료 네. 언론인들이 나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도 기사 쓸 때 팩트가 좀 부족하면 항상 그 사이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출근하는 날 네. 캄보디아 정상이 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는 날에 맞춰서 검찰 인사를 해서 이창수 지검장을 출근을 시켰을 것 같지도 않고요. 두 개의 시간이라는 것은 별개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너무 그 좀 음모론적으로 보시는 거는 우리 과도하다. 좀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음모론은 아니고요. 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묘한 알겠습니다. 시점. 예, 네. 묘한 음모론 같습니다. 여의도 대전 오늘 네. 아주 두 앵커 출신 당선자를 모시고 했는데요. 아주 오늘 뜨거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신동욱 당선자. 끝입니까?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네. 신동욱 서울 서초월 당선인 그리고 이정현 서울 광진갑 당선인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